안녕하세요. 올해 2026년 4월 첫째 주 주부 소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부 소식은 한 주간, 주간 부동산 소식의 약자이고요. 한 주간 또 부동산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뉴스를 좀 모아서 정리해보는 주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 대출 초강력 규제,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 아파트값 61주 연속 상승, 전세가 상승 이런 일들이 겹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시작 단계에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핵심적인 흐름은 강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 매물 증가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 구조는 좀 보면은 강남은 조정을 받는 분위기고요. 비강남은 강남 조정에 대비해서 좀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좀 보게 되면은 역시 다주택자 압박 강화, 양도세 유예 연장, 물론 조건부 연장이긴 합니다만은 전망은 이제 급락은 없고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고요. 매물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초강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기 연장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제 발표가 되었죠.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인 것 같은데 현재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값 안정에는 좋은 영향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가계부채는 GDP의 80%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게 정책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또 예상 시장의 이제 그 영향은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요. 투자용 주택 매물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다. 투자용 주택은 이제 시장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또 중개 시장의 매물 건수는 증가가 예상이 된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이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이제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했는데 동결한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있고요. 글로벌 금리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추가 인하 압력이 제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이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느냐.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 소멸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분위기다. 압력은 유지되나 급등 모멘텀이 부재하고 강보합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느냐. 레버리지 활용은 현재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보유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는 참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 리스크는 많이 없으며 단기 시세 차익 기대도 이제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리 인하가 없으면 집값은 급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런 뉴스도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61주 연속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세는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4월 첫째 주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매가 등락과 4월 초, 한 주간의 매매가 등락과 전세가 상승을 좀 보게 되면요. 서울 전체는 상승 분위기이고,
나머지 조정을 받는 지역은 이제 강남, 서초, 송파는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 역시 서울 전체는 상승이고 나머지 강북, 노원, 광진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상승장이 강남에서 비강남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이고 전세 상승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매매 수요를 선행적으로 예고하는 지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19억을 지금 돌파했죠. 이미 거의 임박했죠. 19억. 그래서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아파트 가격이 전용 84제곱미터죠. 분양 면적으로 이제 34평형이 되겠는데 약 19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 19억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는 아파트 시장의 진입 장벽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급지는 우리가 이제 서초, 용산, 반포를 상급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가 아파트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희소성 입지 프리미엄이 가격을 지지하면서 규제와 금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 비강남권, 마포, 성동,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 증가와 강남 가격 피로감이 맞물려 매매 전환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상승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인데 일단 조건부 유예이기도 하지만은요. 2026년 5월 9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매물을 유도해서 공급을 늘리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거래 동결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개업 현장에서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특별히 나눠서 좀 보게 되면 양도세 유예 연장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매각 결정 시기가 좀 4월하고 5월에 집중될 것이다. 또 중개시장 매물 증가할 것이다. 단기 매물, 이제 시장에 단기 매물이 많이 남으로 인해서 중개시장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또 실수요자 기회, 실수요자는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실수요자인 경우는 매수 시장에서 선택 구간에 선택이 넓어지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담대 금리 최고 7%까지 지금 이제 인상이 되어 있는데요. 참 금리 때문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에서 최고 7.0%, 7%까지 상승하며 사실상 7%대에 재진입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생애 최초 생초자들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상승이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실수요자는 역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하겠죠. 매수 결정도 지연되겠죠. 매수를 쉽게 하지 못하겠죠. 투자 수요는 수익률 압박으로 신규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또 거래량은 단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급락이 제한적이다. 전세 수요는 매매 부담으로 전세 대기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첫째 주 주부 소식을 총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서초, 강남, 송파는 소폭적으로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또 비강남, 특히 마포, 성동, 동작은 상승세에 진입할 것이며 비강남권으로 강남권의 그 아파트 가격의 후유증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 번째는 전세가, 강북, 노원, 광진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전세가가 상승되고 있다. 또 다주택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 다주택자 금리 상승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양도세 유예가 연장이 되고 있고요. 대출 규제가 또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중복 겹치는 규제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매물은 증가할, 다주택자 매물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주간 주간 부동산 시장을 좀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조정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집값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강남은 조정 국면이고요. 비강남은 상승이 확산될 것이다. 특히 동작, 성동, 마포 이런 지역으로 상승이 확산될 것이다. 또 전세 부족은 심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4월 첫째 주 주부 소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주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